충격적인 건 돈을 빌려준 한국이 그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도 않았죠. 왜일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을 받지 않는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딱 1초만 구독, 좋아요로 사연 시작합니다. 워싱턴 DC 국립기록보관소. 차분한 공기가 감도는 서고에서 유키 타카하시는 노트북 화면에 비친 문서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비추는 가운데 유키 타카하시의 손가락이 화면에 떠오른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은 엘살바도르 산업단지 건설의 기술 자문과 장비를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떠한 반대급부도 요구하지 않았다. 유키 타카하시는 안경을 고쳤으며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봅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사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이 문서는 1970년대 미국 국무부의 중남미 관련 보고서였죠. 평소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진 유키 타카하시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납니다. 이상하네. 왜 한국이 자기들도 어려운 시절에 엘살바도르에 무상 지원을? 유키 타카하시는 메모장에 날짜와 문서 번호를 급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할아버지의 강제 이주 경험을 통해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유키 타카하시에게 이 한 줄짜리 기록은 단순한 외교적 행위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대학 연구실. 유키 타카하시의 책상은 이미 여러 자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1970년대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관계를 다룬 자료들이 켜져 있죠. 마른 체구에 단정한 옷차림의 유키 타카하시는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자료를 집중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보다 흥미로운 자료를 찾았습니다. 동료 교수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고개를 들어 바라봅니다. 당시 한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경제 재건 중이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어요. 그런데도 엘살바도르에 기술자들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유키 타카하시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봄 햇살이 연구실 바닥에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 유키 타카하시의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어립니다. 더 찾아봐야겠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닌 것 같아요. 유키 타카하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국무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풍경을 유키 타카하시는 잠시 바라봅니다. 이 우연한 발견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모르지만 학문적 호기심이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부터 엘살바도르와 한국 사이에 잊혀진 이야기를 추적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죠. 유키 타카하시의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강제 이주 수용소에서 찍힌 그 사진을 바라보며 유키 타카하시는 역사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깊은 인간적 의미를 지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 도서관의 미국 외교 문서 특별 열람실. 유키 타카하시의 손가락은 마이크로필름 리더기를 조작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국무부로부터 받아온 자료들 속에서 엘살바도르와 한국의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은 생각보다 난해했습니다. 1973년, 1974년. 유키 타카하시는 중얼거리며 필름을 넘깁니다. 그때 화면에 한국-엘살바도르 기술협력 약정 문서가 나타납니다. 눈을 크게 뜬 유키 타카하시는 열람실의 고요함도 잊은 채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 있어. 문서에는 한국이 엘살바도르에 섬유 공장 설비와 기술자 파견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자체 산업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입니다. 외교적 이득은커녕 지리적으로도 너무나 먼 나라에 무상 지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키 타카하시는 점점 더 깊은 궁금증에 빠져듭니다.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 엘살바도르 영사관. 유키 타카하시는 영사관의 작은 접견실에서 노년의 영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래된 일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었는데 교수님께서 찾아주시니 반갑네요. 영사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합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이 엘살바도르에 제공한 기술 지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영사의 얼굴에 잠시 놀란 표정이 스칩니다. 이어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아, 산 미구의 공단 말씀이시군요. 지금도 그곳에 있는 도로 하나는 서울 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유키 타카하시의 눈이 반짝입니다. 자료에 없던 정보였습니다. 영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내전으로 힘든 시기였죠.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공장을 세우고 현지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노트에 이 모든 내용을 빠르게 기록합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유키 타카하시는 한국 외교부 사이트에 공식 문의 이메일을 보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변은 오지 않았죠. 회의감이 밀려오던 그때 연구실 전화가 울립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맞으신가요? 한국에서 연락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문의하신 자료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전화기를 꼭 쥐며 반가운 마음에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연구 중인 주제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엘살바도르 관련 기록들은 특별 보관소에 있어 일반 공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연구라면 예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통화를 마친 유키 타카하시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연구는 이제 한국으로 향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머니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유학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유키 타카하시의 부모님 댁. 조용한 교회의 정원에서 유키 타카하시와 어머니 사치코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가운데 유키 타카하시는 엘살바도르와 한국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머니, 1980년대에 한국에서 유학하셨을 때 기억나시는 일들이 있나요? 사치코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오랜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 얼굴에 번집니다. 그 시절은 한국이 많이 변화하던 때였지.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느라 온 나라가 들썩였어. 그리고 내 룸메이트 정희를 기억하는구나. 그 아이는 외교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항상 이야기했었어. 유키 타카하시의 눈이 커집니다. 정희요? 외교부라고요? 그래, 정희는 항상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 특히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심이 많았지. 왜 갑자기 물어보는 거니? 유키 타카하시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엘살바도르에 대한 한국의 무상 지원,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여정에 대해서요. 사치코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칩니다. 유키, 이것 봐. 정말 우연이구나. 사치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합니다. 잠시 후 낡은 앨범 하나를 들고 돌아왔죠. 정희와는 지금도 가끔 편지를 주고받아. 작년에 그 아이. 이제는 할머니가 됐지만 외교부에서 은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앨범을 펼치자 젊은 두 여성의 사진이 나옵니다. 한강변에서 웃고 있는 사치코와 정희의 모습입니다. 사진 뒤에는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정희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어. 그 아이라면 내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유키 타카하시는 감격해서 어머니를 꼭 안아드립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저녁 유키 타카하시는 서재에서 정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번호를 누르는 유키 타카하시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희 씨. 저는 사치코의 딸 유키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희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사치코의 딸. 어머, 이런 반가운 전화를 다 받다니. 사치코는 잘 지내고 있니? 간단한 안부 인사 후 유키 타카하시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희의 숨소리가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엘살바도르 프로젝트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그 일은 외교부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였어. 내가 초급 외교관 시절 잠시 관여했었지. 유키 타카하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내가 가진 자료들도 있어. 언제 올 수 있니? 통화를 마친 유키 타카하시는 창밖의 별을 바라봅니다. 머나먼 한국으로의 여행, 그리고 정희와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어떤 진실로 이끌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 연구는 이제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적인 이야기로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찻집. 창가에 앉은 유키 타카하시는 시시각각 변하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어머니의 추억 속 서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유리잔에 담긴 차가 식어가는 동안 찻집 문이 열리고 70대 초반의 품위 있는 여성이 들어섭니다. 유키. 정희는 반가운 미소와 함께 다가옵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정희의 눈빛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생기가 느껴집니다. 정희 씨,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정희는 가져온 가죽 서류 가방에서 낡은 문서철과 메모장 몇 권을 꺼냅니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자료들이야.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유키 타카하시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조심스럽게 자료들을 펼쳐봅니다. 그 중에는 1973년 엘살바도르 산 미구엘 지역의 흑백 사진도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과 현지 사람들이 함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받아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였지. 그런데 왜 엘살바도르에 무상 원조를 했는지 궁금하겠네. 유키 타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운 적은 없었어.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도움받았던 기억이 있었지. 한국 전쟁 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어.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유키 타카하시는 정희의 말을 경청하며 메모장에 빠르게 필기를 합니다. 정희는 메모장 하나를 유키 타카하시에게 건넵니다. 이건 당시 외교부 내부 회의에서 한 선배 외교관이 남긴 말이야. 우리가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받은 적 없는 이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순환이다. 유키 타카하시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립니다.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겪고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나라가 자신보다 더 어려운 나라를 돕겠다는 결심. 그 속에 담긴 철학적 깊이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정희 씨, 이런 생각이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었나요? 당시에도 반대 의견이 있었을 텐데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상합니다. 물론 많은 반대가 있었지. 우리도 아직 가난한데 남을 도울 여유가 어디 있느냐는 목소리가 컸어. 하지만 당시 외교부의 몇몇 선배들은 가난할 때 베푸는 마음이 진정한 나눔이라며 밀어붙였지. 특히 한 선배는 독일 유학 시절 한국 전쟁 난민을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했던 독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했어. 그들도 전후 복구 중이었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머니를 열었다는 거지. 유키 타카하시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민과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어땠나요? 정희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어. 하지만 그 공장에서 배출된 기술자들이 엘살바도르 산업화의 씨앗이 되었다고 해. 무엇보다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 내가 은퇴하기 전에 엘살바도르 대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말했어. 우리는 한국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다고. 찻집 창으로 비치는 석양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입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자신이 찾아온 답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용한 선의의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교부 사료관. 유키 타카하시는 정희의 소개로 특별 열람 허가를 받아 이곳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천장 높은 서고에 빼곡히 꽂힌 문서철들 사이로 햇빛이 비쳐듭니다. 사료관 직원이 유키 타카하시를 안내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70년대 중남미 관련 자료들은 이 구역에 있습니다. 넓은 테이블 위에 여러 문서철이 놓입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자료를 펼쳐봅니다. 첫 번째 문서는 엘살바도르 차관 무상 전환 결정 관련 회의록입니다. 노란 빛을 띤 종이에는 당시 외교부 관계자들의 토론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운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자란 나라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돌려줄 시간입니다. 유키 타카하시의 눈에 담긴 감동이 더 깊어집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당시 경제기획원과 외교부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외교부의 강한 의지로 결국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타카하시 박사님, 이 자료도 보실래요? 사료관 직원이 또 다른 문서철을 가져옵니다. 산 미구엘 인력 파견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의 현지 활동 내용과 함께 그들이 겪은 어려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기술자 교육에 언어 장벽이 있으나 손짓과 그림으로 소통 중. 현지인들의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여 진전이 빠름. 유키 타카하시는 이 문장에 밑줄을 긋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술 전수. 그 과정에서 발생했을 좌절과 극복의 순간들이 글자 사이로 느껴집니다. 점심시간, 유키 타카하시는 사료관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할아버지가 겪었던 강제 이주의 아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선의. 이 대비되는 역사적 경험이 유키 타카하시의 마음을 더욱 움직입니다. 오후 들어 또 다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살바도르 기술협력 성과 분석 문서였습니다. 40년 전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 미구엘 공단 조성으로 현지 고용 2천여 명 창출. 현지인 기술자 육성으로 자립 기반 마련. 향후 한국-엘살바도르 우호 관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유키 타카하시는 자료를 사진으로 찍으며 생각합니다. 조용한 선의가 단순한 이상이 아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를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된 편지 한 장이 유키 타카하시의 시선을 끕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산 미구엘 마을 대표. 사료관을 나서는 유키 타카하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자료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에 담긴 감동의 무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유키 타카하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전할지 고민합니다. 전화기가 울립니다. 정이었습니다. 유키, 자료는 잘 봤니? 네,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행이구나. 그런데 내일 시간 있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유키 타카하시는 호기심에 눈을 반짝입니다. 네, 물론이죠. 좋아. 외교부 은퇴자 모임에 엘살바도르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했던 강 국장님이 오신대. 지금은 80이 넘으셨지만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거야. 통화를 마친 유키 타카하시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내일의 만남이 기대되면서도 오늘 발견한 자료들로 인해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문서 사이에서 발견한 1974년 대통령 비서실의 메모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외교는 상대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한국 외교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 이 짧은 메모가 반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도 유키 타카하시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말 속에 담긴 인간적 진실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같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 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대학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유키 타카하시는 연구실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미국 내 엘살바도르 공동체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빨간 핀으로 표시된 곳들이 눈에 띄는데 그곳은 한국과 연관된 이야기가 있을 법한 지역들입니다. 교수님, 로스앤젤레스 엘살바도르 공동체 회장이 전화했어요.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연구 조교인 마이클이 문을 열고 알려줍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 마이클. 다음 주에 로스앤젤레스로 출장 일정을 잡아줄래? 로스앤젤레스, 메가더 공원 근처 엘살바도르 공동체 센터. 건물 입구에는 엘살바도르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긴장된 마음으로 센터 문을 엽니다. 타카하시 교수님이시군요.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누엘 세레이노, 60 중반의 엘살바도르 공동체 회장이 유키 타카하시를 맞이합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다양한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키 타카하시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작은 마을에 들어선 공장 건물과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마누엘은 천천히 다가와 사진을 가리킵니다. 이건 1975년 산 미구엘에 지어진 섬유 공장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지은 공장이죠. 유키 타카하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마누엘 씨는 그때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마누엘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곳에 살았습니다. 13살 때였죠. 한국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을 때 모두들 의아해했어요. 왜 먼 아시아 나라에서 우리 마을에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유키 타카하시도 맞은편 의자에 앉아 경청합니다. 마누엘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공장 덕분에 우리 마을은 변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겼고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웠죠. 제 형도 그곳에서 일하게 되어 나중에는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유키 타카하시는 노트북을 꺼내 기록을 시작합니다. 혹시 한국이 왜 그런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마누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죠.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이 전쟁 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고 그 마음을 되돌려주고 싶었다고 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유키 타카하시의 눈이 반짝입니다.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와 놀랍게도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누엘은 서랍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냅니다. 산 미구엘 지역의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에는 선명하게 서울 거리솔 로드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도 그 이름으로 불립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건설한 도로거든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감동의 물결이 가슴을 적십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는 서울거리. 그것은 단순한 도로 이름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인간적 연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공동체에 엘살바도르에서 새로 이민 온 가족이 있는데 그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기쁘게 수락합니다. 이어진 만남에서 유키 타카하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히 이민자 가족의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마음을 보여주었죠. 그것이 제가 평생 간직한 교훈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의 마지막 날 유키 타카하시는 호텔방에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점들처럼 말입니다. 버클리 대학 도서관. 넓은 책상 위에 자료들이 펼쳐져 있고 유키 타카하시는 노트북 앞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유키 타카하시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교수님, 이거 보셨나요? 연구 조교인 마이클이 들어오며 신문 기사를 건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엘살바도르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놀란 표정으로 기사를 읽어내려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50년 전 한국의 엘살바도르 기술 지원 사업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필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키 타카하시의 눈이 빛납니다. 50년 전 심어진 씨앗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로그램이 유키 타카하시의 연구와는 전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역사가 스스로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마이클, 이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연락해 볼 수 있을까? 며칠 후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카페. 유키 타카하시는 한국계 미국인인 제이슨 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엘살바도르 교육 프로그램의 미국 측 책임자였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은 두 나라 외교부 사이의 오랜 논의 끝에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과거 엘살바도르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새로운 협력을 제안했다고 해요. 유키 타카하시는 자신이 발견한 역사적 연결고리가 실제로 현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제이슨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보호, 디지털 혁신 같은 현대적 주제를 다룹니다. 하지만 그 기본 철학은 50년 전과 같습니다. 조건 없는 도움, 진정한 협력이죠. 유키 타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연구를 통해 그 철학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 인간 대 인간의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유키 타카하시는 대학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살바도르 연구센터에 들립니다. 센터 책임자인 마리아 헤르난데스는 유키 타카하시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우리 센터에서 강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키 타카하시는 기쁘게 수락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공동체에 나누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유키 타카하시는 컴퓨터 앞에 앉아 논문의 제목을 타이핑합니다. 조용한 외교의 품격 한국의 엘살바도르 기술 지원과 그 유산.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빗방울 사이로 석양이 비쳐 붉은 빛이 연구실을 채웁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잠시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강제 이주의 아픔을 겪었던 할아버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다른 이들을 위해 조용히 손을 내밀었던 한국. 이 대비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키 타카하시는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전화기가 울립니다. 정이었습니다. 유키, 잘 지내고 있니?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정희 씨, 정말 놀라운 발견들을 했어요.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정희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납니다. 그래, 선한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 다음 주에 한국에 다시 올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맞니? 네, 외교부 문서고에서 추가 자료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 논문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좋아. 내가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 줄게. 엘살바도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던 기술자 한 분이 아직 살아계시거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내 연구가 더욱 풍성해질 거야. 통화를 마친 유키 타카하시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의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버클리 대학 강당. 유키 타카하시의 초청 강연 조용한 외교의 품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특별 초청된 외교부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스크린에는 50년 전 엘살바도르의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드러나지 않은 역사의 한 조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진실들. 청중들은 집중하여 그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엘살바도르라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에 무상으로 기술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산 미구의 공장 건설 현장의 사진이 보입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현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 누군가의 손에 들린 청사진, 그리고 완성된 공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왜 한국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치적 이득, 경제적 이익?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은 기록과 증언들은 이 지원이 순수한 은혜의 순환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정의와의 대화, 외교부 문서, 그리고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의 증언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한국 엘살바도르 교육, 협력 프로그램까지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제가 가장 감명받은 점은 한국의 외교 철학이었습니다. 조용한 외교의 품격. 그것은 자신들의 행동을 선전하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진정성에서 비롯된 태도였습니다. 강연이 절정에 이를 때 유키 타카하시는 목소리를 낮추며 정의가 들려준 말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운 적은 없었지만 우리가 예전에 도움받았던 기억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야 했어요. 강당에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말의 무게가 모든 청중에게 깊이 와닿는 순간입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현재 엘살바도르 산 미구엘의 서울거리와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국제관계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인간적 연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엘살바도르에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유키 타카하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한 기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 알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위해 줄을 섭니다. 그중 한 학생이 유키 타카하시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교수님, 이 연구가 교수님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유키 타카하시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이주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는 평생 그분을 따라다녔죠.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강제와 폭력이 아닌 배려와 나눔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키 타카하시는 호텔방에서 창밖의 별을 바라봅니다. 오늘 강연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사관 직원과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유키 타카하시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전화기가 울립니다. 어머니 사치코였습니다. 유키, 강연은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정희 씨에게도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사치코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래, 세상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 할아버지도 분명 내가 자랑스러울 거다. 통화를 마친 유키 타카하시는 노트북을 펼쳐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합니다. 한국의 조용한 외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국제관계는 힘의 과시나 이익의 추구가 아닌 인간적 연대와 진심 어린 도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적 없는 이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조용한 외교의 품격입니다. 화면 속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마치 50년 전 한국이 엘살바도르에 전한 도움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납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이제 자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적 연결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납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이제 자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적 연결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 후 한 달 유키 타카하시의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여러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엘살바도르 양국 정부는 50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버클리 대학 캠퍼스의 가을. 유키 타카하시는 이제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정의 국제관계의 인간적 측면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의였습니다. 학생들의 신청이 쇄도해 강의실을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했죠. 강의 첫날, 유키 타카하시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다양한 배경과 국적의 학생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제관계의 역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용한 선의와 그것이 가진 힘입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유키 타카하시는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이야기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사례들로 내용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대형 국가들의 화려한 원조 정책보다 작은 나라들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도움의 사례들. 그것이 만들어낸 깊은 신뢰와 지속적인 관계에 대해 말입니다. 강의 후 한 학생이 남아 유키 타카하시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엘살바도르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사실 제 할아버지가 그 섬유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강의를 듣고 우리 가족의 역사가 이렇게 큰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동했습니다. 유키 타카하시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립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 연구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잊혀진 이야기들을 되살려 그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를 찾아주는 것. 유키 타카하시는 학생과 함께 연구실로 향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유키 타카하시는 정희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정혜 씨, 오늘 엘살바도르에서 온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의 할아버지가 바로 그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요. 세상은 정말 작고도 크네요. 다음 달 한국 방문 때 이 학생의 이야기도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혜 씨와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 묻혀 있었을 거예요. 이메일을 보낸 후 유키 타카하시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캠퍼스의 밤 풍경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추는 달빛.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빛처럼 느껴집니다. 유키 타카하시의 연구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외교의 현대적 적용, 국제 갈등 해결에서 인간적 접근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입니다. 몇 주 후, 유키 타카하시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됩니다.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의 행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유키 타카하시는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원조 정책이나 거창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닌 진정성 있는 인간적 연결이 얼마나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요. 강연 원고를 준비하며 유키 타카하시는 결론 부분에 이런 문장을 적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50년 전 선택한 길, 그것은 받은 적 없는 이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두 나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할 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한 외교의 품격입니다. 유키 타카하시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유키 타카하시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이어지고 있을 조용한 선의의 행동들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선언이나 화려한 정책이 아닌 그런 작고 진실된 행동들의 축적이 아닐까요? 오늘 밤 버클리의 작은 연구실에서 유키 타카하시는 그 진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마음을 담아 글을 씁니다. 마치 50년 전 한국의 기술자들이 엘살바도르의 작은 마을에 희망을 심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도 잘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조용히 갚은 나라. 그 선택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지만 누군가는 그 기록을 기억했고 또 누군가는 눈물로 그 의미를 되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받은 적 없는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 줄 아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자랑스런 한국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